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를 봅니다. 자, 이 7조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이 상당히 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국민보호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1호하고 2호를 각각 체크합니다.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호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에는 일방이든 아니든 일방이든 쌍방이든 내국인이라면 한 명이라도 내국인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빨간 펜으로 고등법원 수석 판사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수석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래서 이 고등법원 수석 판사는 전국에 있는 법원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맡게 되는데 차관급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 이 사람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 대통령 기록 열람물도 있죠. 그치? 그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열람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2호 보면 적대하는 국가죠. 적대 국가. 그 다음 반국가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 또는 외국 단체, 그 다음에 외국인이지. 외국인입니다. 외국. 그 다음 대한민국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이게 어디야? 북한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1항 2로 단서는 앞에 있는데 의미 없고 이때는 누구다?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는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 2호는 대통령 승인입니다. 허가라는 것도 구별해 두시고 승인이라는 것도 구별해 두시고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 판사입니다. 근데 외국이지 내국이 아니라 외국일 때는 대통령 승인입니다. 그리고 적대 국가 한반도 내의 집단 있죠? 북한을 집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북한 집단 외국에 있는 외국 들어가 있으면 대통령입니다.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고등법원 수석 판사를 서로 맞바꾸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이때 기간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는 4개월이다. 우리 앞에서 2개월 배웠지 2개월이 아니고 여기는 4개월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 한 번 더 역시 4개월이죠. 4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2개월 하면 틀려요. 앞에 거랑 구별하시고. 자, 다음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작성한 녹취로는 그치? 그 관련된 범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4번 긴급통신 제한조치입니다. 자, 8조를 보죠. 자, 1항을 보면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자, 가로 열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가로닫고 자, 이런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에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급통신 제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자, 5조 1항이라 했는데 5조 1항이 올라가 보면 범죄 수사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7조 1항 1호는 앞 페이지에서 배웠죠. 국가안보 목적입니다. 자,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2항
자,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착수 후에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체 없이입니다.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허가 청구는 자, 5항 갑니다. 5항 체크할게요.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자, 오랜만에 나옵니다. 36시간 동그라미.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즉시 중단해라. 그리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36시간은 개정됐다 했지만 뭐 예전에도 36시간은 똑같았어요. 근데 법조문을 좀 다듬었다는 것 뿐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경찰이 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라. 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분은 원래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통비법에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통비법에서는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해라. 일단 끊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히 급속을 요한다면 그래서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집행착수 후에 일단 집행착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검사 승인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예외적이죠. 자, 됐고. 자, 4항 됐고. 그 다음에 6항 가볼까요? 자,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5항에 따라 그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 이런 것 등을 기재한 자료 폐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폐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며칠? 7일 줬습니다. 7일 동그라미. 그래서 이 8조에서 조심할 부분은 숫자죠. 숫자. 36시간 7시간 아니 7일 숫자 조심하시면 돼요. 10일 하면 틀려요. 여기도 24시간 하면 틀리고요. 자, 그 밑에 2번 갑니다. 자, 국가안보 목적 2호인데 이 2호가 뭐죠? 앞에 지 나오잖아. 외국 또는 외국인 적대 국가일 경우입니다. 자, 그럼 1호는 뭐였어요? 내국인일 때를 말하는 거죠. 1호. 자, 8조 8항입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 자, 여기부터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고. 이건 똑같죠?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사유가 있고, 자, 여기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 2호입니다. 그게 이거라고요. 자,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권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그라미 2번, 즉 동그라미 1번이거나 동그라미 2번일 때에는 누구의? 장관입니다.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원칙이 뭔데요? 원칙은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금 급하니까요. 그때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라 이런 말이고, 자,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 착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7조에 따라서 나중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 장관이다. 이게 장관. 그거 조심하시면 되네요. 왜 장관일까요? 외교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항 가죠. 자, 10항을 가면 똑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에 착수한 후부터 역시 36시간 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는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면 됩니다. 시간이 36시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가 보면 여기 36시간, 그 다음에 여기 36시간 됐어요? 됐습니다. 나머지 기타 규정 보시고요. 뭐 12조가 눈팅하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판례도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역시도 이유와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한정된다. 뭐 당연한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건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적 관련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 압수수색할 때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단순히 동종이라든지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적 관련성은 이것이 이제 임의적 공범이었죠. 필요적 공범 포함된다. 이런 말이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12조 2입니다. 자, 12조 2는 지금 인터넷 훼손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패킷 감청입니다. 경찰 승진하시는 분들은 뭐 경찰학 시간이라든지 실무종합에서 배울 텐데, 패킷 감청이 예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용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헌재로부터 불합치 결정 받아서 개정된 법이야. 개정된 법. 그래서 이 통비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일정한 이 통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그 준수 사항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나오자마자 출제가 많이 되었던 조문이죠. 자, 검사 1항은 검사고 2항은 경찰이고, 자, 먼저 검사입니다. 자, 검사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 보관할 때 집행 종료일로부터 빨간 펜으로 14일입니다. 숫자가 마구마구 달라져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7일, 여기는 또 14일 나와 있습니다. 자, 14일 내에 법원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한다. 의무적이죠? 의무적. 자, 그 다음 경찰이 할 때는 역시 14일입니다. 이내에 검사죠. 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게 승인을 청구하는데 이건 7일이야. 차별두네, 그쵸?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은 14일 주지만 2주 줍니다. 근데 검사가 법원에 하는 것은 7일 줘. 숫자 달라요. 다르고, 또 여기는 법원에게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돼 있어요. 참 공부할 거 많네요.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다냐, 숫자 다르고요. 전 옛날 수험 공부 다시 하라면 전 못해요. 젊었을 때는 하지, 나이 먹으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승진하시는 분들 그러면 대단한 분들이네, 그죠? 50대 되시는 분들, 경감 승진, 경정 승진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워? 형소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형소법 전체 다 이런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통비법도 나오고, 통비법만 배웁니까? 저기 뒤에 가면 또 국찬법도 나오잖아요. 수천 개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외우는 것이 수천 개, 수천 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2항 같은 경우는 경찰 관련된 것이라서 특히 경찰 시험에 많이 나오죠. 1항보다는. 그래서 특히 검사나 경찰 같은 조문이 있을 때는 경찰 쪽이 더 많이 나와요. 경찰 시험에서는. 숫자 다르다. 14일, 7일.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하느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5항 가볼게요. 5항 보시면 또 검사나 경찰은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역시 14일 내에 신청 안 하면 폐기해야 되는 거지. 14일 내에 폐기하고, 그 다음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승인 청구했습니다.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폐기한다. 그렇죠? 여긴 7일입니다. 자,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신청 안 하면, 청구나 신청 안 하면 14일 내에 폐기하고, 신청했다면, 그래서 신청을 받거나
기각받거나 할 때는 어쨌든 신청했습니다. 신청 안 하면 14일, 신청하면 7일입니다. 6항. 자,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한 이유와 뭐뭐뭐뭐뭐를 첨부하고 폐기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7일 네, 어디다가? 법원에. 요 법원 나왔다, 시험에. 법원에 시험 나왔습니다.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2021년도 승진시험에. 특히 요 6항이 또 출제가 더 많이 되었어요. 소방간부에서도 여기 나왔고 승진에서도 여기 나왔고, 그럼 여기만 나오고 5항은 안 나오냐? 5항도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서 다 예상 문제로 뜨기 때문에 꼭 기출된 것만 다시 나오는 법은 아니라서 여기 14일, 7일, 여기 7일 다 외우세요. 외도 14일, 14일, 7일 외우세요. 어떤 것이 할 수 있느냐, 하여야 하느냐 외우세요. 여기도 뭐예요?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죠. 됐고, 다음 페이지 13조 갑니다. 자, 확인자료 제공 절차죠. 1항은 검사, 경찰, 2항도 검사, 경찰 나와 있네요. 자, 검사, 경찰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확인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뭐뭐뭐뭐뭐가 어려운 경우에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보충성이란 말이에요. 보충성. 이게 보충성.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게 뭐야? 필요성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해당되는 자료의 열람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라고요? 그게 필요성하고 보충성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열람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 3항이 출제 한번 됐죠? 1, 2항에 따라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밑에 관할 법원이나 지방 법원 지원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일단 끊고, 요게 이제 승진에 한번 나왔어요. 출제. 일단 나머지는 보시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했습니다. 그랬다면 자료 제공 현황 등을 연 2번에 걸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보고하고 7년간 미칩니다. 7년 알아두세요. 7년. 뭐 숫자가 많은데 유독 7년이야. 그치? 뭐 5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데 7년입니다. 조심하시고. 자, 다음 13조 3입니다. 1항 검사나 경찰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 요청 기간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입니다. 역시 의무적이죠. 자,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공소 제기나 검찰 송치를 안 합니다. 그랬다면 또는 입건을 안 합니다. 그랬다면 그 처분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때는 30일이다. 두 번째,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수사중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30일 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1년이 경과한다. 1년이 경과하고 30일이야. 다음,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몰라요. 또 출제될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역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30일 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됐죠? 다시 가보세요. 여기는 30일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30일 내. 1년이 지나서 30일 내다. 자, 됐고. 그 다음은 뭐, 2항 같은 경우는 통지 유예는 우리 앞에서 방 거랑 비슷하지? 앞에 건 2개였는데, 여기는 더 있네? 4가지가 있네. 앞에 거는 안전보장, 생명, 안생은 통지 유예. 근데 여기는 3번, 4번이 추가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 이건 4개다, 4개. 2개가 아니고. 그쵸? 증거인멸, 도주, 증인위협, 그 다음에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요 3번, 4번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2가지 사항에서 통지 유예 사항에서 3, 4번을 끼워서 그쪽에서 문제 만들면 틀려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아직 안 나왔지만 예상 문제 잡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지를 유예할 때는 역시 검사장의 승인 받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쵸? 맞아. 제가 좀 볼게요. 맞아. 똑같아. 이건 똑같아. 똑같은데 요 3번, 4번이 여기는 추가됐다.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자, 해소됐을 때는 30일 내에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 똑같지? 똑같아. 나머지 건 보시면 됩니다. 자, 통비법 제14조입니다. 자,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자, 1항 볼게요. 자, 누구든지 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습니다. 자, 관련 판례인데 1번은 앞에서 했죠.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고요. 자, 판례 2번을 좀 알아두세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 봅니다. 자,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그 아동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이 그 얘기를 그쵸?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기소침해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럼 뭐 증거가 필요하잖아. 이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맨 밑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그 피고인이 한 발언을 몰래 녹음을 뜹니다. 그쵸? 이제 증거 채집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몰래 녹음 뜬 이 내용이 쭉 올라가 보면 자, 14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뜨거나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 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판례가 뭐라 하냐면 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사가 아동에게 한 이런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일반 공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뭐 길거리 나가서 마이크 들고 막 크게 소리친 게 아니라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조 1항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공개된 내용이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4조 위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줄 요것만 나올 겁니다. 시험에. 요 사실관계를 던져주고 뭐 그대로 내진 않겠지만 이제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내겠죠. 요 사실관계 던져주고 마지막에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방에 넣어서 몰래 녹음 뜬 요 파일, 녹취록 등은 통비법 위반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뜬 것이기 때문에 14조 위반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 본 판례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통비법을 마칩니다.